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2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솔리드, 트레이스, 도넛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죠. 솔리드도 그렇고 트레이스, 도넛도 전부 다 면을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자, 우선 솔리드부터 보시게 되면 지정한 점을 면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되어 있죠. 솔리드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점을 찍을 때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 경우에 어떤 점을 먼저 찍고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면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 모서리를 첫 번째로 찍고요. 두 번째를 이 모서리를 두 번째로 찍었어요. 대부분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를 세 번째 점을 찍고 여기를 네 번째로 이렇게 순서대로 찍게 되면 면의 방향이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면이 꼬여지는 것처럼 여기만 면 처리가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만약에 순서를 또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자, 내가 여기에서 첫 번째 점을 여기다 찍고 두 번째 점을 여기다 찍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지그재그 Z 방식으로 대각선 방향을 세 번째로 찍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점을 여기다 찍으셔야지만 요 사각형 전체 안에다가 이렇게 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솔리드는 Z, 지그재그 형식으로 클릭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트레이스라는 것은 두께를 가지는 선입니다. 두께를 가지는 선이에요. 내가 트레이스 두께를 지정하게 되면 일반 라인을 작업하듯이 작업을 하되 두께가 지정이 되어서 작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넛이라는 명령은요. 여러분, 도넛가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 도넛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져 있잖아요. 그쵸? 도넛은 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자, 제일 먼저 물어볼 때 인사이드 지름을 물어봅니다. 인사이드 지름이라는 건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조그만 원의 지름입니다. 지름. 그리고 아웃사이드라는 것은요. 전체적인 이 원의 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웃사이드는 어디다? 전체적인 지름이고 얘는 인에서 안에 있는 원의 지름이다. 도넛을 이용하게 되면 이 부분에 어떻게 된다? 면 처리가 돼서 구멍이 뚫리는 형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fill이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fill이라는 변수가 on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이 안에 면이 채워진 것처럼 보이고요. 만약에 fill의 변수가 off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trace나 또는 solid는 비어져서 색깔이 들어가지 않고 도넛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선으로 이렇게 그어져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fill의 변수가 on으로 되어 있는지 off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solid, trace, donut을 이용해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제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이제 여러분과 명령어를 배우게 되면 이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우선은 외곽의 테두리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이거는 그냥 렉탕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리되 사각형의 두께를 지정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두께를 2로 주겠습니다. 2로 주고요. 얘는 1.5로 줄까요? 1로 줄게요. 나머진 그대로 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동그라미는 도넛을 이용해서 인사이드 안에 있는 원은 4, 지름이 4, 아웃사이드는 5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라인을 그려서 이렇게 그리는데 이 라인의 두께도 얘와 똑같이 1로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삼각형 요 자체는요. 여러분이 우선은 2D 도형처럼 그림을 그리시고 나중에 이 안에다가 솔리드를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솔리드로 채워주는 건데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틀려진다고 했죠. 자, 이 한 부분을 작업하시고 나서 그대로 카피해 주셔도 되는데 여러분은 직접 하나하나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solid라는 명령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를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매트릭 종이를 열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솔리드를 이용해서 면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도형을 먼저 그리시는 게 좋으니까 폴리건으로 삼각형 한번 그려보고요. 이렇게 삼각형 하나 그리고요. 직교 모드 켜서 그냥 모양만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RDC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 이 사각형을 카피하셔서 한 3개 정도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3개 정도. 자, 그 다음에요. 우선은 이 상태로 한번 해보죠. 솔리드 갑니다. 솔리드 가시면요. 자, 우선은 first point라고 나옵니다. 모서리 점이 3개인 경우에는요. 어디를 먼저 선택하든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자, first point를 여기다 찍고요. second point 여기다 찍고요. 마지막에 third point 여기다 찍었어요. 근데 4번째 점을 물어보지만 우리는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칩니다. 자, 엔터를 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색상이 자, 검정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정색의 면이 이렇게 생기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면입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나는 다시 솔리드에 가서 이렇게 사각형인데 순서를 지금 삼각형 한 것처럼 그냥 한쪽 방향으로 돌려볼게요.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그리고 여기를 세 번째, 그리고 여기를 네 번째로 찍었더니 화면상에 보이는 것처럼 면이 꼬여지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솔리드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지그재그 형식으로 선택을 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솔리드에 가셔서 자, 첫 번째 여기 하고요. 두 번째 여기 하지요. 세 번째는 돌아가는 게 아니라 Z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찍고 네 번째 점을 찍었더니 어떻다? 이렇게 사각형 전체 안에 면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순서를 만약에 여기부터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대로 순서 돌려볼게요. 세 번째, 네 번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돌려지는구나. 자, 어디를 먼저 찍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모양이 틀려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솔리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트레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스는요. ACE 들어가시면요. 자, 우선은 트레이스 위드라고 해서 두께를 물어봅니다. 제가 두께를 10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러시면요. 스타트 포인트 일반 라인 그리듯이 첫 번째 시작점을 찍었고요. 넥스트 포인트 두 번째 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무런 선이 나타나지 않죠? 그 다음을 찍어 주셔야지만 나타납니다. 한 템포가 계속 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꺾여지는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부분이. 자, 내가 지금 이렇게 클릭할 거면 여기가 또 하나 나타나는 거죠. 한 단계씩 느려지게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일자로 끝내고 싶다 그러시면 그냥 엔터 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니을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가시면 한 템포씩 늦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밑으로, 옆으로. 자, 나는 이 상태에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냥 엔터 치시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두께를 가지는 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치값도 줘볼까요? 트레이스에 가셔서 트레이스 위드 10 줬어요. 스타트 포인트 찍으시고 여기서부터 100 갈 거예요. 드래그해서 100 해주시면 100만큼. 자, 밑으로 50 해볼까요? 50 엔터 되세요. 자, 옆으로 150 엔터. 자, 밑으로 80 엔터. 이런 식으로 여러분 라인 그리듯이 작업을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또는요. P라인 우리 배웠잖아요. 그쵸? P라인을 이용해서 난 한 번에 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냥 P라인 가셔서 여기에서 원하는 수치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일반 라인 그리듯이 이렇게 수치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밑으로 70. 이렇게 한 다음에 얘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그쵸? P 에디트에 가셔서
자, 이 라인을 선택을 하시고 width에 가셔서 전체적인 두께를 주시는 거죠. 자, 2 줘볼까요? 그러면 2 또는 10 하면 1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치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트레이스를 하셔도 되고 또는 폴리라인으로 하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도넛인데요. 도넛은요, 곡선이죠. 솔리드도 직선, 트레이스도 직선이에요. 유일하게 곡선은 도넛입니다. 자, DONUT 가셔서 우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인사이드입니다. 인사이드는 안의 원, 구멍을 얘기한댔죠? 그리고 지름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5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아웃사이드는 전체 외곽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화면상에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도너츠 모양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멀티플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 번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요, 인사이드의 지름도 100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웃사이드도 10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얗게 그냥 채워지겠죠. 안의 원과 바깥의 원이 똑같으니까. 자, 또는요, 인사이드를 0 줬어요. 그리고 아웃사이드 100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속까지 완전히 채워지는 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름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틀려지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태는 지금 fill이라는 변수가 o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까맣게 보여지는 거고요. 만약에 fill에 갔을 때 이 변수가 5% 되어 있다 그러시면, 자, 지금은 변화 없습니다. 얘네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생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쓰는 명령이 regen이라는 명령이에요. 다시 한번 돌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엔터. 그러면 solid나 trace는 외곽의 테두리만 보이고요. 도넛은 이렇게 선처럼 보이는 겁니다. 면인 부분이. 다시 fill에 가셔서 fill을 채우다죠? 얘를 on 하시고, 항상 얘를 다시 재생하고자 할 때는요, regen이라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solid, trace, 도넛까지 그림 우리가 설명을 들었고요. 자,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깨끗하게 지우시고 없는 치수는 여러분 그냥 임의로 하세요. 없는 치수는 그냥 임의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라인의 두께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비슷하게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요, 지금 보아하니 사각형부터 먼저 그릴 거예요. 100과 150이래요. REC로요. 자, 클릭해서 X축으로 150, 150, 콤마 밑으로 100. 엔터. 그럼 사각형 하나 그려졌죠. 그 다음에 우선은 그림을 그려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두께 지정할 거예요. 얘가 80이래요. 그러면 양쪽으로 10이네요. 옵셋에 가셔서 분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에서 얘를 10만큼 옵셋을 하게 되면 안으로 들어가죠. 80에서 60이니까 얘 또한 10이고요. 맞나요? 자, 그럼 이렇게 틀이 완성이 되었고, 자, 그 다음에 해주셔야 할 게 뭐예요? 그림 그려야 되죠. 자, 우선은 그림이 들어갈 자리는 남겨놓으시는 게 좋으니까요. 자, 여기 보시고요. 자, 이 틀대로 하나 그려놓는 겁니다. 자, 우선은요, 이거 역시도 위에서부터 뭐 15만큼 내려오면 될까요? 여기 떨어진 간격이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쵸? 나와 있지 않으면 제가 임의로 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그냥 15, 15로 할게요. 그러면 다시 옵셋에 가셔서 얘를 한번 옵셋을 15 주셔서 15만큼 옵셋을 한 다음에 여기다 그려보도록 하죠. 15 맞나요? 다시. 자, 옵셋에 가셔서 15. 자, 얘를 15. 여기에다 하나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의 틀은 그려놓으세요. 아웃사이드가 지름이 오니까 반지름은 뭔가요? 얼마예요? 2.5짜리 원 하나 그려놔야겠네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지워도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 10짜리 라인을 이용해서 아니면 폴리라인으로 할게요. 한꺼번에 나중에 두께 줘야 되니까 요 4분점을 통해서 이쪽으로 10 갔죠? 자, 위에는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략 2 정도 줄게요. 옆으로 얼마입니까? 얘는 80이랍니다. 80 되세요. 자, 여기 그림이 안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10이랍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밑으로 내리셔서 이 부분이 10이래요. 10 되세요. 그 다음 이 부분이 20이랍니다. 20 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선 여기까지 라인을 그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쪽이 너무 한쪽으로 붙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걸 좀 옮길게요. 15는 좀 그랬나 봐요. 10만 줄까요? 그러면 엔드 포인트 잡으셔서요. 그냥 여기 무브로 5만큼만 더 이쪽으로 이동하죠. 뭐 이렇게 10만큼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요번에는요. 여기에다가 요거를 그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폴리건으로 삼각형을 그리세요. 삼각형. 자, 어디로? 여기를 센터 포인트로 잡아서 ING, CNG 상관없고요. 사이즈 상관없으니까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자, 적당한 사이즈로 주겠습니다. 자, 없으니까요. 칠 수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러분이 눈대중으로 잡으셔서 클릭. 되었어요? 자, 무브를 이용해서 자, 이 끝점을 잡으셔서 이 끝점에다 갖다 붙이시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전체가 16이니까 자,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16짜리 라인 하나 그리세요. 그러면 밀어 가셔서 얘를 요 중간선을 기준해서 이렇게 밀어 하시면 되잖아요. 자, 트램을 이용해서 이 선을 저는 이렇게 삭제를 좀 하고요. 자, 여기와 여기를 삭제해서 요 라인을 옵셋으로 하면 되죠. 2만큼 해볼까요? 2. 얼마가 2? 2가 되게 크군요. 자, 그러면 옵셋 0.5 줄게요. 0.5. 자, 위로 한 번, 밑으로 한 번.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자, 요 끝에서부터 또 얼마입니까? 10입니다. 10. 됐어요? 여기에 REC로 사각형 그리시는 거예요. 얼마? 5, 마이너스 5짜리. 자, 아무데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서 무브로 옮기시면 되잖아요. 중간점을 끝점에다가. 되셨나요? 다시 라인에 여기 가셔서 또 10짜리 라인. 자, 이거 그대로 카피해도 되죠? 그대로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선 하나는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삼각형이 너무 작네요. 자, 그러면 스케일을 이용해서 자, 어디를? 자, 여기를 기준해서 2배만큼만 키워볼까요? 여기도. 여기를 기준해서 2배만큼 키웠죠. 자, 트림에 가셔서 이 선과 이 선을 경계로 해서 여기를 좀 잘라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이 정도. 좀 너무 크긴 하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다 하시고 얘만 카피하시면 되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두께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께, 얘는 좀 두껍네요. 이거는 우리 알리씨 있었죠? 알리씨에 가시면 위드 있었잖아요. 위드 가셔서 하셔도 되죠. 두께를 우선 한 2 정도 줘볼까요? 아이고, 위드 가서 2. 자, 2 줬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이렇게 들어간다. 맞습니까? 뭐 요 정도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안에 얘는 조금 더 얇은 애니까 알리씨 가셔서 위드 1 주시면 되겠네요. 위드 1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도넛이지요. 여기부터 먼저 채워볼까요? 여기. 자, 솔리드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 하나, 둘, 셋. 3개면 순서 상관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여기도 하나, 둘, 셋. 되셨나요? 자, 여기는 사각형이니까 자, 하나, 지그재그 형식으로 둘, 대각선 셋, 여기 넷. 그러면 여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위쪽이 지금 검으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맞습니까? 자, 얘는요, 여기서부터 진하니까 여기 둘, 셋, 넷.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대략 틀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부분에 보시면 도넛 있죠? 도넛, 인사이드 4, 아웃사이드 5래요. 그러면 자, 여기 가셔서 도넛, DONUT, 엔터. 인사이드는 4라고 했고요. 아웃사이드는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 위치에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할 건 뭔가요? 이 라인의 두께죠. 자, 이 역시도요. 우리 P-에디트에 가셔서 하셔도 되죠. 폴리라인이었으니까. 선택하셔서 위드를 1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두께가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얘는 좀 더 얇게 할까요? 위드 P 에디트에 가셔서 위드 0.5 주겠습니다.
아이고, 선택이 안 됐군요. 다시요. p-edit 선택, with, enter, 0.5, enter.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이 되셨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카피하시면 되겠네요. 자, 카피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하나 그리셔도 되고요. 여기를 선택하셔서 여기 센터의 위치에서부터 밑으로 15를 했으니까 드래그해서 15 주시면 되고요. 또 한 번 드래그해서 15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5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자, 복사가 되었죠? 다시 하나만 더 할까요? 여기 잡으시고요. 여기서부터 밑으로 15 됐나요? 이렇게 되면 3개를 나란히 복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전체적으로 좀 위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15 줘서 그런 거잖아요. 잡아서 위로 5만큼만 당겨 볼까요? 5. 그러면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 전부 다 면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두께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뭐 레탕에 들어가셔서도 위드 값이 있고 p-edit에 가서도 위드 값이 있고 p-line에서도 위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떠한 면에다가 해줄 경우에는 solid라든가 또는 trace, 근데 trace도 마찬가지 직선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것들은 solid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곡면인 경우에는 도넛을 이용해서 해준다. 주의할 사항은 얘네들은 전부 다 지름 값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지름 값을 잘못 입력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총동원해서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라고요. 없는 지수는 그냥 저처럼 임의적으로 작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